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세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진짜 도움이 되는데요. 취득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종부세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그리고 집을 사는 관점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몇 번씩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요즘 바닥에서 반등을 약간씩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그분들이 다 미래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했을 때 집을 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집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꼭 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스스로 판단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고 직접 살 집을 찾는다면 너무 바닥까지 가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면 구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을 하나 마련을 해두면 다른 투자도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금리와 대출 그리고 세금입니다. 금리는 떨어지면 집값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대출도 더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결국 세금에서 막힙니다. 세금 용어도 아주 어렵고 한번 이해를 해놨는데 정책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바뀐지 안 바뀐지도 모르겠고 아주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세금을 알아두면 좋을지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마인드맵으로 설명을 쉽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들 제가 총 3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게 있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금을 좀 알아두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팔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명의를 하고 보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샀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데요. 우선 이전 건 설명 안 드리고 지금 적용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부부 기준으로 소득 요건이 없고요. 소득이 아주 많아도 사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취득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생애 최초로 취득을 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서요. 이거를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사면은 적용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개월 이내 전입을 하고 거주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 또 추가로 주택을 취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3년이 안 되게 거주를 하다가 매매나 증여, 임대를 하면 취득세 감면받았던 거를 토해내야 됩니다. 우연하게 이게 333이네요. 조건이 3가지 있다는 것 한번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가 최대 200만 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율이 6억까지는 1%, 6억에서 9억은 1에서 3%, 그 다음에 9억 이상은 3%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보고 한도 2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요.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꼭 이게 해당이 되면 꼭 챙겨서 감면 받으시고요. 그래서 주택가격 2억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을 겁니다. 2억의 1%에서 200만 원인데 200만 원 감면이 되니까 취득세가 아예 없고요. 6억인 경우에는 600만 원이 나오는데 200만 원 감면이 되니까 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취득세율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모의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네이버에 취득세율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취득세율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렇게 계산하게 나옵니다. 농지외 우리는 주택을 취득할 거니까 농지외고 전용 85제곱 이하인지 이상인지 정하시면 되고 거래금액 한 10억 한번 해볼까요? 10억 계산하기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취득세율 3%가 적용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에 10%가 붙어서 0.3%가 붙거든요. 그리고 세액 합계가 3,3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게 대략적으로 취득세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내가 집을 살 때 부동산에 가서 이 집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나서 그 취득세 얼마냐고 보통 부동산에 물어봅니다. 그럼 부동산이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한테 물어보고요. 법무사가 확인을 해서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까지 하고 취득세 감면을 적용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실제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작성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보통 법무사가 대행해서 우리가 주택 취득할 때 감면 요건이 되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요건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요건이 되는 것 같으니까 감면 한번 봐달라고 하면 법무사가 취득세 감면 신청해서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건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두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건데요. 우리가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왜 비과세를 보냐고 또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언제 팔고 비과세를 받는지 알아야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의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비과세라는 걸 해줄 수 있으니까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아예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무주택자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이런 요건이 있구나 하고 알고 나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해주는지 보시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규정인데요. 이걸 왜 해주는 건지 제가 설명 몇 번 드렸는데, 우리가 예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세법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고요. 이사는 자유롭게 다녀야 되잖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사는 자유롭게 다녀야 되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그런데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건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 명당 1주택이 아니고요. 1세대의 1주택입니다. 그리고 부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부도 집이 있고 자녀가 혹시 오피스텔이나 집이 있었다면 이 세대 안에 집이 한 채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12억 이하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 초과분은 이걸 안분을 좀 계산을 하거든요. 이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이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 이사를 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전 집을 바로 팔 수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또 있거든요. 이게 딱딱 맞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사 갈 때 예전 집은 좀 나중에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런 경우까지 이제 고려를 해 놓은 건데요. 이사 가는데 잠깐 2주택 되는 것도 실제로는 1주택이랑 똑같이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 가느라고 그런 거니까 2주택이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주택을 구입하고 1년 넘게 살다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예전 집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옛날 집은 최소한 2년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조정지역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또 해야 됩니다. 큰 개념을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적어도 1년 이상 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집을 구입한 다음에 3년 이내에 예전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되겠죠. 근데 생애주택 근데 취득세는 또 3년 이내에 매매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긴 하겠네요. 아니면 그 전에 팔면 200만 원 토해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그래서 아무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개인이 집을 투자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나 투자를 하실 때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투자도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사실 고가 주택의 경우에 좀 해당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명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취득할 때부터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종부세로 넘어오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한 개 살 때 어떻게 명의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과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당 12억까지는 공제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또 9억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종부세는 개인별로 각각 계산을 하게 돼서 남편이 한 채, 부인이 한 채 갖고 있으면 각각 9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할 때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지분별로 9억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9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12억을 받을지 각각 9억씩 해서 18억을 받을지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고가 주택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 하면 5년 이상 보유하면 세액 공제도 가능하거든요. 요 세액 공제도 활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이 1세대 1주택 5년 이상 보유 시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되지만, 따로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면 공동명의일 때도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도 있긴 합니다. 참고삼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동명의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와이프나 남편한테 공동명의를 자를 때 취득 자금은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가 되니까요. 6억 이내에서 공동명의 할 때는 괜찮겠지만 6억이 넘어가는 집이라면, 그러니까 총 금액이 한 20억이 됐는데
반 잘라서 10억씩 공동명의를 했는데 남편이나 배우자가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이 안 된다. 그러면 6억 이상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복잡하시죠? 이런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얘기 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종부세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볼까?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고가 주택인데 단독 명의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할 때 종부세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무주택자일 때 취득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세금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이 요건들 한번 확인 한번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개인이 투자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런 개념 한번 더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고가주택인 경우에 종부세 어떻게 명의할지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요거까지 고려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면에서는 이렇고요. 이제 또 중요한 건 대출이랑 금리 쪽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 쪽은 또 한번 확인해서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